뉴욕과 뉴저지 한인 인구가 27만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정부가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베네수엘라 이주자 47만여 명에게 합법 체류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생후 3개월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수감 중인 뉴저지 한인 여성의 조속한 석방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6억 달러의 예산을 확보,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무료로 배포합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20년의) 든든한 믿음으로 더 큰 가능성을 만듭니다. Discover your possibilities. PCB Bank. 성장의 20년, 믿음의 20년, 감사의 20년, 창립 20주년을 맞아 더 힘차게 나아가는 PCB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1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2020년 기준 미국 내 한인 인구가 199만 명, 뉴욕과 뉴저지 한인 인구는 27만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센서스국이 오늘 발표한 2020년 총 인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인 혼혈을 포함한 한인 인구는 198만 9,519명으로 지난 2010년 170만 7천 명보다 16.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20년 한인 인구 중 순수 한인은 약 151만 명, 한인 혼혈 인구는 약 48만 명에 달해 전체 한인 인구 4명 중에 1명은 한인 혼혈 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2020년 기준 뉴욕주 한인 인구는 16만 600여 명으로 10년 전 15만 3,600여 명보다 4.55% 증가에 그쳐 미 전체 한인 인구 증가율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 뉴저지주 한인 인구는 11만 명으로 2010년 10만 300여 명보다 9.6% 증가했으며 이 역시 미 전체 한인 인구 증가율의 3분의 2 수준에 그쳤습니다. 뉴욕주 중 뉴욕시 한인 인구는 10만 5,204명으로 뉴욕주 한인 인구 3명 중에 2명이 뉴욕시에 집중돼 있습니다. 특히 뉴욕시 5개 보로 중에서도 퀸즈가 6만 1,000여 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이는 10년 전보다는 무려 7.4% 감소한 반면 브루클린은 14,000명으로 10년 전보다 70%나 급증했습니다. 또 맨하탄은 2만 5천 명으로 10년 전보다 12% 증가했으며 스테이튼 아일랜드와 브롱스는 각각 17%와 15% 줄어 퀸즈보다 더 큰 감소를 보였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버겐 카운티 거주자가 6만 6천여 명으로 10년 전보다 13.5% 늘었으며 허드슨 카운티도 18.2% 증가했습니다. 한편 최근 한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조지아주는 10년 새 한인 인구가 27.3% 증가했고 서부의 워싱턴주 역시 26.6% 늘어나는 등 전국 평균을 앞질렀고 캘리포니아주도 11.6% 증가, 뉴욕주보다 증가율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연방정부가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서 베네수엘라 이주자 47만여 명에게 합법 체류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이미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베네수엘라 이주민에게 강제 추방을 당하지 않고 취업이 허용되는 임시보호 지위를 부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정부는 베네수엘라의 불안정성 때문에 이주민들이 안전하게 귀국할 수 없으며 이는 임시보호 지위 부여 조건인 자연재해, 무력 분쟁 등 비상사태에 처한 미국 내 외국인에 해당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지난 7월 31일 이전 미국에 입국한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이주자 모두에게 해당이 되며 실제 혜택을 받는 사람이 47만 2천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2021년 3월 이전에 미국에 들어온 베네수엘라 이주민 24만 3천 명은 이미 임시보호 지위를 부여받아 합법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베네수엘라 이주민에게 사실상 특혜로 보여지는 임시보호 지위를 부여한 것은 민주당의 강력한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뉴욕 지역 기업인 등은 연방정부가 난민들에게 하루속히 임시 노동 허가를 부여 이들에 대한 주정부의 부담을 덜어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한인사회가 생후 3개월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수감 중인 뉴저지 한인 여성의 조속한 석방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뉴욕에 이어서 뉴저지에서 범동포 그레이스유 구명위원회가 발족된 가운데 그레이스유 탄원 캠페인이 한인사회를 넘어 아시안 커뮤니티 전체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3일 버겐카운티 검찰은 리버에지 거주 교육 상담가인 유 씨를 살해와 가중폭행 등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유 씨가 생후 3개월 아들을 여러 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달 12일 법원은 유 씨에 대한 보석 신청을 불허하면서 유 씨는 현재까지 버겐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유 씨 가족과 구명위원회 측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전면 부정하며 검찰이 오히려 무고한 시민을 고통에 빠지게 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 애엄마를 갖다 지금 디텐션 하우스에 지금 유치를 시켜놨잖아요. 근데 먼저 애엄마를 지금 남아있는 애들 둘한테도 막 엄청나게 그 조사를 했어요. 아이들한테 무슨 뭐 샤일드 어뷰즈 흔적이나 뭐 폭행의 무슨 에비던스가 있는지 뭐 엑스레이를 뭐 그냥 며칠을 찍고 뭐 그랬대요. 근데 아무 그런 것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애엄마가 그 도주의 위험도 없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있는 애들한테 폭행을 가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런 적도 없었고 집으로 돌려보내야죠. 만약에 진짜 재판을 하고 조사를 하고 싶다면 불구속 기소를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레이스를 먼저 집으로 돌려보내주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유 씨 가족에 따르면 사망한 유 씨의 아들 엘리엇은 쌍둥이로 태중에서부터 다양한 의학적 문제로 고위험군 태아로 분류됐습니다. 산모 안전을 위한 의사들의 유산 권고에도 유 씨는 출산을 결심했고 결국 아이가 태어났지만 엘리엇은 심각한 비타민 D 결핍, 구루병, 혈전 등의 문제가 컸습니다. 특히 엘리엇이 미숙아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곧바로 퇴원시켜 아이가 매우 낮은 체중으로 출생 후에도 약한 신체 상태를 유지했다는 것이 가족들의 설명입니다. 청원을 특히 뉴저지 쪽에서 많이 받아야지 이제 정치인들이 또 더 모리베이스에서 또 움직이겠죠. 동포들한테 호소하는 거는 좀 동정심을 갖고서 우리 그레이스가 뭐 남의 집 애가 아니고 그냥 우리 옆집애다, 우리 내 사촌 동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많은 분들이 좀 그 청원에 좀 참여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범동포 구명위원회와 그레이스유 가족들은 한인뿐만 아니라 누구나 온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는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제기되면서 연방정부가 6억 달러의 예산을 확보,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무료로 배포합니다. 연방정부는 가정용 코로나19 진단키트 무료 배포를 위한 예산 6억 달러를 투입했으며 오는 25일부터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진단키트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가 가정용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무료로 배포하는 것은 이번이 4번째이며 연방우정국을 통해 빠르면 10월 2일부터 각 가정에 직접 전달됩니다. 연방정부는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 워싱턴, 메릴랜드, 펜실베니아 등 7개 주 12개 제조업체에 자금을 지원, 진단키트 제조에 돌입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지난 5월 11일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됨에 따라서 코로나19 진단키트 무료 배포 등을 중단했으나 이번에 예산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재보급에 나선 것입니다. 연방정부는 지금까지 7억 5,500만 개 진단키트를 무료 배포했으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2억 개를 추가 배포할 계획입니다.
스쿨버스 노조와 뉴욕시가 잠정 합의에 도달해 뉴욕시 스쿨버스가 파업 없이 정상 운행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20일 뉴욕시 스쿨버스 노조 ATU 로컬 1181은 뉴욕시와 자발적인 합의에 도달했으며 스쿨버스가 정상 운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특별 도움이 필요한 학생 2만 7천 명을 포함해 약 8만 6천 명의 학생들은 스쿨버스 서비스를 보장받게 됐습니다. 시청 대변인은 스쿨버스 서비스에 의존하는 학생들과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며 노사가 상호 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모일 때 우리는 모든 뉴욕 주민에게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노조 회장 토머스 프레스는 우리 직원들은 학생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우리가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는 계약에 도달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스쿨버스 노조는 임금 인상, 근무 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파업을 예고해왔지만 실제로 파업을 강행한 적은 없습니다. 노조는 이번 합의를 통해 버스 근로자에 대한 임금 인상과 기타 보호 조치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합의각서 초안을 작성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몇 주간 회원들의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24일부터 시내 5개 버스 노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지난 7월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팬데믹으로 급감한 버스 이용률을 늘리고 대중교통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한 5개 버스 노선 무료 이용 시범 프로그램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을 시작으로 최대 12개월간 시범 운행되는 무료 버스 노선은 퀸즈 Q4 노선과 맨하탄 M116 노선, 브롱스 BX18 노선, 브루클린 B60 노선, 스테이튼 아일랜드 S46 노선, S96 노선 등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노선은 대부분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오가는 버스 노선입니다. 시민들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MTA 대표 자노 리버는 무료 버스는 목적지 표지판, 버스 내 디지털 표지판, 요금 상자와 OMNI 판독기 등의 요금 무료로 표시가 되어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버스와 명확히 구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TA는 이번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매일 43,9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한 NIC 공익 옹호관인 주마니 윌리엄스는 20일 이 프로그램을 통해 4인 가족이 연간 $6,000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아주 큰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범 프로그램에는 다른 버스나 지하철 노선으로의 무료 환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한가위인 뉴욕 행사장을 찾아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한국방문회위원회 명예위원장인 김 여사는 19일 맨하탄 삼성 837에서 뉴욕에서 활동 중인 한인 문화 스타트업과 소상공인들을 격려하고 한국의 전통 문화를 소개하면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여사는 유럽, 아시아 등 각지의 외신 기자들에게 한국 전통 문화와 부산의 매력을 알리고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습니다. 이날 김 여사는 외신 기자들과 함께 수제가구, 전통차, 공예품 등 한인 스타트업 팝업을 함께 둘러보며 송편, 수정과 등 추석 음식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행사장에 마련된 부산 포장마차에서 갈비, 해물파전, 떡볶이 등 음식을 먹어보며 부산의 매력을 알렸습니다. 같은 날 저녁에 김 여사는 링컨센터 데이비드 게펜홀에서 개최된 국립합창단의 훈민정음 공연도 관람했습니다. 우리말 공연인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배경과 과정, 반포 과정을 담은 창작 합창 서사시로 지난 2021년 국내 초연 이후 해외에서의 첫 공연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전쟁 이후 두 번째로 백악관을 방문해 전쟁 자금 추가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오늘 연방의회와 펜타곤, 백악관을 차례로 방문해 추가 군사자금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메카시 의원 등 50여 명의 연방 상원의원과의 비공개 미팅에서 만일 지원을 받지 못하면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라고 말하며
반드시 전쟁을 이길 것이라는 강한 확신과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우크라이나의 추가 지원을 반대하는 서한을 백악관에 보냈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제한 지원은 불분명한 전략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의회가 이미 승인한 100억 달러 이상의 자금 지원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회의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회담에서 우크라이나의 반공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도록 새롭고 강력한 무기를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유엔 총회 발표 직후 우크라이나를 폭격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뉴딜 정책을 본뜬 아메리칸 기후 봉사단을 창설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는 젊은이들을 육성하고 이들을 채용, 임금을 주는 기후봉사단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아메리칸 기후봉사단으로 이름 지어진 이 프로그램은 1920년대 말 대공황 시절 청년 수백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뉴딜 정책의 민간 자연 보호단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입니다. 아메리칸 기후봉사단은 풍력과 태양력 에너지 생산, 산책로 조성과 나무 심기, 환경 보호 강화, 산불 예방 등의 업무를 하게 되며 공공근로 형식으로 첫 해 2만 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기후봉사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 시간당 $15의 임금과 숙박 등을 제공하고 직업훈련도 병행, 이들에게 관련 직종에 우선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당초 지난해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 때 봉사단 관련 예산을 확보하려 했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됐고 결국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연준이 어제 금리를 동결하면서도 11월 추가 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연준 공개시장위원회는 어제 이틀간의 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를 5.25%에서 5.5%로 동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동결 발표 뒤 인플레이션을 연준 목표인 2%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며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면 금리를 추가로 올릴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긴축 정책의 누적적 효과를 평가할 것이며 통화 정책이 시차를 두고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 당분간 그 영향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가 예상 밖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소비 지표가 특히 견조한 모습을 나타냈다며 또 인플레이션이 올해 중반부터 둔화되고 있지만 2%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고 주장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 오늘 결정은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추가 경제 지표 등 데이터를 기다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연준은 어제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6월 전망 때 1.0%에서 2.1%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도가 공화당 경선 후보 지지도 조사 시작 이래 가장 큰 격차로 앞서면서 사실상 후보 지위를 굳혔습니다. 에머슨대가 지난 17일과 18일 공화당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은 59%로 지난달 같은 조사 때보다 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반면 2위인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지지율은 12%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의 5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두 후보 간 격차는 47%포인트로 공화당 경선 후보 지지도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큰 격차를 보여 사실상 비교 불가능한 압도적 1위를 굳혔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답변한 사람 중 75%는 이번 경선에서 트럼프를 반드시 지지하겠다고 밝혀 선두가 뒤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36%는 마음이 변할 수도 있다고 답했으며 5%는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쾌적한 생활 환경 파트너 경동 나비엔이 최적의 숙면 환경을 제공하는 나비엔 숙면 매트 온수와 카본을 시장에 선보였습니다.
경동 나비엔이 새롭게 선보인 나비엔 숙면 매트는 고객의 취향에 따라 포근한 온수 매트와 편리한 카본 매트 두 종류로 출시됐습니다. 기존 온수 매트에서 업그레이드된 이번 온수 매트는 정교한 온도 조절을 돕는 듀얼 온도 센싱 기능과 분리 난방 시스템이 적용이 돼 두 명이 함께 사용해도 각자에게 맞는 최적의 숙면 온도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데워진 물이 매트 안을 순환하기 때문에 건조하지 않고 포근한 온열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신제품 카본 매트는 편리함의 안정성까지 갖춘 제품으로 카본 성분이 함유된 열선에서 방출되는 원적의 선으로 복사 난방이 이루어져 깊은 온열감을 전달합니다. 7개의 열선으로 구성된 헵타코어 열선으로 내구성이 뛰어나며 장류 방식 열선 연결로 유해 전자파로부터 안전합니다. 경동 나비엔은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스타디스타 신뢰도 조사에서 가전 전자제품 부분 중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순위 22위에 랭크됐습니다. TKC 뉴스데스크 잠시 후 2부에서 계속됩니다. 하나은행 USA에서 CD 12개월 5.00% 연간 수익률, 머니마켓 3.25% 연간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계좌 개설 최소 금액은 CD 500불, 머니마켓 2,500불입니다. 멤버 FDIC.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뉴저지 진출 25주년 기념 개인 체킹 계좌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개인 체킹 계좌를 개설할 가장 좋은 기회, 지금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세요. 본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어제 한국국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 30명이 당론과 반대로 체포에 찬성,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으며 총리 해임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어제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과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주 주지사에게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벤 플리트상을 수여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의 트윗에 아버지 트럼프가 사망했다는 글이 올라오는 등 트윗이 해킹되면서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전쟁에 대비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길이 910m 이상의 활주로 확보를 위해 이 같은 조건의 해변 등을 계속 물색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지아주 아틀란타의 식당에서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34세 한인 남성 이모 씨, 56세 김모 씨 등 한인을 포함한 18명이 지난 11일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어제 새벽 5시쯤 퀸즈의 퀸즈빌리지 한 주택을 급습, 총기와 코케인, 필로폰, 펜타닐 등을 압수하고 5명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어제 낮 11시 반쯤 맨하탄 할렘 142가 르녹세비주 교차 지점에서 65세 남성이 가슴에 총을 맞아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가끔 흐린 날씨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72도, 밤 최저 기온은 59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6시 42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6시 52분입니다.
이상으로 9월 21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나은행 USA에서 CD 12개월 5.00% 연간 수익률, 머니마켓 3.25% 연간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계좌 개설 최소 금액은 CD 500불, 머니마켓 2,500불입니다. 멤버 FDIC